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양육비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양육비는 일단 이혼 과정에서 첫 번째로는 네. 양육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양육비를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할 이야기는 양육비가 결정이 됐어요. 결정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줘야지. 줘야지. 근데 안 줘. 안 줘. 안 주면 어떻게 어떻게 해요? 해야 돼? 그렇죠. 때려잡아야지, 이거. 때려잡으면 안 되고 양육비를 안 줬다라고 네. 했을 때 생기는 이슈에 네.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 전에 네. 이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네. 대법원에서 네. 배드 파더스라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한 부모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한 네. 배드 파더스에 대한 운영자를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린 거죠, 대법원에서. 그래서 요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데 들어서. 저 이 사건 좀 이게 1심 자체는 꽤 오래전에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이거 1심 때는 무죄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맞습니다. 1심 때는 사실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실적 심형위훼손으로 이제 기소가 된 건데 네.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사실적 심형위훼손은 처벌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맞습니다.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그러면 공공의 이익이 있어서 무죄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던 건데 맞습니다. 배심원들의 입장은 어땠어요? 배심원들도 7명이 전부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참여했던 7명의 배심원이 전원 일치로 일치로. 무죄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힌 거면 그 어떤 저간의 절차가 있었겠네요. 검사가 항소를 했겠죠. 네. 항소를 하고 난 다음에 항소심에서 네. 이게 유죄로 뒤집혀졌어요. 아. 그리고 나서 그게 그대로 대법원에 올라가서 확정이 된 거죠. 자, 그러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 1심에서 어쨌든 그 배심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처벌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준 거고, 그 재판장님께서는 그 의견을 받아서 본인께서 법리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그렇죠. 판결문을 쓰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 배심원들의 판단에 그대로 기속되는 것도 아니고 판사님이 그것을 보고 국민적인 감정은 이렇구나,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공공의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점을 적시해서 공공의 네, 이익을 저는 인정했나요? 1심 판사님의 판결이 맞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1심 법원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배드 파더스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된 사이트다. 그리고 이 운영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 뭐 비하나 모욕이나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냥 딱 공개만 했다. 공개만 했다. 그리고 양육비 이행은 우리 모두의 주요 관심 사안이다. 양육비의 미지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안이다. 이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무죄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이제 무죄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소심에 갔습니다. 네. 근데 다시 유죄로 결론이 뒤집혔어요. 뒤집혔어요. 그러면 뭐가 뒤집힌 거냐면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죠. 이런 걸 거예요. 그러면 항소심은 도대체 왜 이 배드파더스의 운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나요? 이게 2심 재판부는 네. 무죄를 깨고 이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는데, 네. 이때는 이제 법률에 따르지 않고 신상 공개를 사적인 제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얼굴 사진, 뭐 직장명, 개인의 중요한 정보까지 이제 노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비교 영향을 해가지고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어찌 됐든 그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는 주체의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게 너무 사적 제재로 보일 여지가 있고, 그리고 얼굴이랑 직장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어느 지역의 이름, 연체액 얼마 이 정도만 했어도 되는데 얼굴과 직장까지 공개되면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더해서 그 얼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도 지나가다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지나친 제재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대법원으로 대법원으로 네, 넘어갔습니다. 상고를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의 내용을 하나 보면 네. 대법원은 결과적으로는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했다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가지고 의무를
양육비를 간접적으로 이행하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판시 내용에 보면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공적인 관심 사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판사님의 이 뒷부분은 사실 저는 공감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배드파더스의 신청 등기 결정이 채권자 일방의 의사에 좌우된다. 사실 돈을 안 주니까 얼마나 많은 조치를 그 전에 해봤겠어요. 전화도 해봤을 것이고 뭐 어떤 조치도 해봤을 것이고 법을 통해 가지고 뭐 이행 명령 신청을 했었거나 아니면 강제 집행을 신청했거나 여러 가지 해봤을 겁니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아마 여기에다 제보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의사에 의해서 잘못된다고 볼 수도 없고 이전에 이미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양육비 지급하라고.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공공이익이 더 부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 법원은 사실 법적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무죄로 대법원이 판단을 한다면 이 유사한 사이트라든지 이 양육비 이행 말고 다른 범죄에 대해서 다른 범죄에 신상 대해서 공개를 하는 사이트들이 그렇지. 우후죽순 나올 그런 수 것들이 있죠. 우후죽순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판결이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네. 2021년 7월 달에 네. 양육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제 미지급자 신상이 현재는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름이라든지 직업, 근무지, 기간, 금액, 얼굴 사진만 공개되지 않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어느 정도는 대법원에서 음.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이 시행령이 따라왔다.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것은 사실 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니까 아마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입법이에요, 입법. 사실적 지명훼손에 대해서는 뭐 개정하자, 폐지하자라는 논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는 조금 더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뭐 폐지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는 개정이 되든 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을 때 이게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뭐 처벌을 받으신 분도 있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지금도 양육비 지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독일이나 노르웨이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일단 먼저 지급을 하고 추후에 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일방에게 구상을 하는 형태로 입법이 되어 있는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네, 이게 결국에는 양육비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과 그렇죠.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이를 함께 낳았으면 함께 길러야죠.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는 뭐다? 부모로서 무한 책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육비는 내가 굶을지언정 반드시 지급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